안녕하십니까, 이윤의 주식 사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8,000포인트 갈 뻔했는데 못 갔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에 이제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뭐 AI 국민 배당금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AI의 어떤 이 투자나 AI에 대한 성과 자체가 지속이 될 경우에 이 과실을 이제 전 국민이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실을 나누는 거를 누가 그러면 이거를 돈을 넣을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보통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이제 분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AI 인프라 과실은 누가 주로 만든 거죠? 바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AI 관련주도 물론 있지만 뭐 전력 인프라나 전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핵심은 반도체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 반도체 삼전 닉스를 통해서 배당금을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삼전 닉스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로 오늘 거의 5조 6조 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지만 앞으로 있잖아요. AI 뭐 국민 배당금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논의의 얘기지만 앞으로 더 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AI가 결국 투자가 되고 AI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결국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존해주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한테는 투매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필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코스피가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투자 비용을 가지고서 마치 뭐 횡재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 외국인들도 겁을 먹거나 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4일 동안에 무려 지금 거의 20조 가까이를 팔았어요. 20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20조를 그만큼 팔고도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20조를 개인이 산 거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물량을 던져주는 상황들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들의 자금과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막대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뻘이 있는데 뻘에서 이제 처음에 의심을 해서 내가 좀 위험하니까 살짝 들어갔는데 괜찮았어. 괜찮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가도 괜찮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도 저기 있는 뭐 내가 어떤 목표하는 지점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한 번 빠졌더니 이제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코스피가 뭐 9천을 가고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이 막혀 있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의 이 휴식과 조정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나 또 5월 달에는 상당히 중요한 대외적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떠나서 그 이란 전쟁을 벗어나서 유가 자체가 여전히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유가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 일단 전쟁이 종전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파괴된 상태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당연히 하락하는 데는 충분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예전같이 70달러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 그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오늘 밤에 미국의 CPI가 곧 발표를 합니다.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3콤마에서 뭐 4콤마까지 뭐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어떤 이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연내 2차례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또다시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한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까지 금리가 1% 넘어가는 적도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대외적 변수가 생겨날 확률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도 12월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케빈 러시가 조만간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보통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증시가 굉장히 급변동하거든요. 2018년 당시에도 이제 파월 의장이 취임했을 당시에도 파월 의장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투자의 이 투심이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에요. 케빈 러시도 지금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했지만 현재 상황에 입각해서 금리 인하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혹은 금리 인하가 지금은 좋지 않아 시기상조다 때가 적절하지 않아라고 얘기한다면 주가는 또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해주고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에 대한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제 국채 일본의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똥값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회복을 시키고 만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본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부총재가 이미 얘기했었고 미국도 케빈 러시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취임하면 금리 인하 하려고 했더니 뭔가 대외적 이벤트가 좋지 않아. 물가가 오르고 있어.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그널 CPI가 그래도 선방해야 됩니다. CPI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일 간의 금리 인상이나 부분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이벤트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어요. 유가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유가가 뭐 150달러를 돌파한다 하면 그때는 다시 뉴노멀로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상사태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중시가 정말 폭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희석이 많이 됐고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일본과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계속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지만 금리 동결의 확률이 더 70% 높고 금리 인상 자체도 20%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배드워치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에 좀 더 가셔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점 다가온다면 미국 증시도 부담을 가질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론적으로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AI 반도체도 약간 투심이 위축될 수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점점 더 매도세를 버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를 때릴 수도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길게 본다면 사야 되는 게 맞죠. 오히려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 3월처럼 떨어졌을 때 조정 나왔을 때 사도 되지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업황이나 다른 업종에 좀 우리가 차라리 미리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저는 로봇주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로봇주도 오늘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급등하다가 빠졌다 다시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차라리 앞으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AI와 반도체 쪽이 조금 쉬어간다면 결국 로봇 쪽으로 수급이 다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주는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 이외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하락이 크게 나왔던 반등이 그래 나올 수 있는 쪽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 쪽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이 좀 더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좀 희석되고 후퇴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이런 이 대형주의 수급이 조금 중성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차를 소부장이라든지 근데 일단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 제약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이테오젠이나 오늘 같은 경우에 아이테오젠은 또 반등을 줬어요. 아이테오젠. 그 다음에 티슈진, 코롱 티슈진. 코롱 티슈진도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GI 이노베이션, 제가 말씀드렸던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 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D&D 파마텍이나 뭐 ABA 바이오나 또 HLB나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 이런 부분들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도 조정시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특히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보다도 이제는 코스닥의 재장주, 코스닥의 상위 종목군도 좀 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은 들고, 대신에 저는 현대차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자동차 관련주가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계속 고밸류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우리 조정시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매수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뭐 삼성 뭐 물산이라든지 삼성, SDS 이런 기업들도 대형주지만 그 이런 기업들은 한번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투자하고 할 거냐, 했느냐, 뭐 수익 내고 있다, 언제 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니,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가니, 오늘 시티그룹이 삼성전자 46만 원 간다고 그러고 하이닉스 300만 원 간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뭐 반도체 삼전닉스의 PER이 뭐 6배, 7배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10배 넘어가면 그때부터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더 이상 고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50만 원이고 못 갈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이 8천선까지 왔을 때 앞을 보니 막대한 이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시장에 반영이 서서히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오늘 CPI가 만약에 더 높게 나왔다, 뭐 그러면은 이제 케빈 허시가 또 이제 어떤 악재를 또 터뜨리겠죠. 트럼프는 또 뭐라 할 것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도 종식은 안 됐고, 유가는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사실 회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 짙은 어둠에 깔려있는 이 뷰에서 우리가 조금은 릴렉스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요. 근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3월처럼 뭐 급락이 나왔을 때 차를 사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뭐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뭐 광통신, 뭐 광반도체, 뭐 여러 가지 뭐 통신 인프라, 전력 인프라, 전선 다 좋은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한 씬이 이제 거쳐가고 새로운 신으로 나오는 어떤 섹터, 바로 그것이 로봇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 역시도 로봇 관련주를 여러분들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로봇 관련주가 빠지면 오히려 분할 매수하면서 하반기까지 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반도체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봐도 되지만 반도체보다는 로봇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